연속. 자, 정 아니야? 40번. 자, 요약문입니다. 자, 요약문은 여기 네모를 먼저 보라 그랬지. 예. 자, 그러면 이 지금 40번 문제에서 자, 많이 나오는 단어, 키워드가 뭐야? 월크. 왼쪽. 이 글의 소재. thinking. 프라블럼. 사고. 액션. thinking. 생각하는 거. 사고. 자, 이게 키워드야.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나와. 자, 그럼 여기 봐. 자, 어떤 생각은 잘 작동해. familiar problem. 익숙한 문제. 친숙한. 이미 기존에 이미 있어서 익숙하고 친숙한 문제는 잘 작동하지만 fall short. 짧아진다는 거니까 부족하다는 거야. 자, 부족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루는 데는 부족해. 자, 어떤 사고 방식은 기존에 있던 문제 해결에는 괜찮아.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그치?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창의적인 thinking. 자, 그럼 지금 얘랑 얘가 반대되는 거야. 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thinking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thinking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네모 A에는 이 창의적인이랑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창의적인이랑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기존 문제는 풀지만 새로운 걸 못 풀어.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다. 생각해낼 때 무슨 해결책? 그럼 여기 봐봐. 자, 여기 지금 얘네가 관련성이 있잖아. 이 문제에서 힌트가 있어. 자, 봐. 어떤 생각은 기존 문제 해결 가능. 그지?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은 어떤 해결책이 나옴. 그럼 지금 이렇게 서로 반대 관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창의적인이랑 반대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기존 문제가 아닌 새로운 걸 해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 안에서도 이 힌트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새롭다랑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창의적인이랑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 봐봐. 지금 logical하고 flexible이 나왔는데 flexible이 무슨 뜻이야? 복잡한. flexible은 유연한이란 뜻이야. 유연한, 융통성 있는. 그러니까 틀에 박혀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logical은 뭐야? 논리적. 논리적인. 논리적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논리에 맞게 사실 팩트만 얘기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로지컬하고 플렉서블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인 거잖아. 그럼 여기에 크리에이티브에 반대되는 말이 플렉서블이 어울려, 로지컬이 어울려. 라지컬. 그렇지. 로지컬이 어울리겠지. 논리적인이 어울리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니까 새로운이랑 조금 연결되는 게 뭐겠어. 그럼 이제 로지컬에서 1, 3, 5 중에 innovative는 무슨 뜻이야? 혁신적인. 그러면 1번인가? 그렇지. prove는 뭐야? 증명된. 증명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collaborative는 뭐야? 협력하는 거잖아. 협력적인. 피자 이름 아니었어? 그러면 콤비네이션. 이제 뭐 얘는 조금 보류할 수도 있는데 왠지 답이 1번 같다는 걸 좀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요약문을 계속 많이 풀다 보면 진짜 이 네모만 읽고 이런 식으로 따져서 풀 수가 있어. 그럼 그 능력이 되면 완전 이거 시간은 거의 2분 정도는 아낄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요약문 분석하는 걸 자꾸 연습해야 돼. 나 학교 내신 문제에서 이 요약문이 꼭 2개, 3개씩 나와. 그러니까 이 요약문 분석하는 걸 자꾸 연습하고 복습할 때 이 요약문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봐. 자, 그러면 진짜 1번인지 답을 보자. 자, 1번입니다. 제가 채점을 했거든요. 자, 그럼 무슨 내용이야? 여기 봐요. 자, invention이 뭐예요? 여기선 발명품이야. 그러면 발명품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야, 새로운 아이디어야? 새로운. 그렇지. 그럼 얘는 새로운 아이디어야. 자, 발명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너는 encounter 무슨 뜻이야? 직면한다. 마주하다, 맞닥뜨리다, 직면하다지. face랑 비슷하겠지? 자, brick wall
벽돌 벽을 마주하는데 어떤 벽돌 벽? resistance. 뭐야? resistance. 저항적인 승호야? resistance. 저항적인 저항. 저항이라는 벽에 부딪힌다. 뭐 할 때? 너가 너의 방식을 어떻게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자, 벌써 힌트가 나왔어. 발명품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가 문제점을 해결하고 할 때 논리적 사고 방식은 어떻다는 거야? 저항에 부딪힌다는 거지.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논리적 사고방식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발명품 문제를 해결할 땐 저항에 부딪힌다는 건 효과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한계가 있다는 거지. 응? 자, 그런 논리적 생각은 자, linear type of process. 자, linear type는 아까 얘기했지만 선형적이에요. 선형. 그러니까 선형적 사고라는 게 논리적 사고랑 비슷하거든. 이렇게 라인이야, 라인에서 나온 말. 라인이 선이잖아. 이렇게 선을 긋듯이 자, 이렇게 해서 그래 이런 결과가 생겼어. 그래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걸 선형적 사고라고 해. 논리적 단계적 사고. 이해되지? 약간 뭐 수학 이런 거겠지. 자, 이런 논리적 사고 과정은 선형적 과정인데 계속적 요법. 자, 선행사. 그 선형적 사고 과정은 사용해 우리의 reasoning이 뭐야? reasoning. 여기서 이유가 아니야. reason. 추론. 우리의 추론 기술을 사용해. 자, 이 선형적 사고는 works fine. 잘 작동해. 뭐 할 때? 우리가 operating. 작업할 때. 자, 어떤 분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have experienced. 이미 경험한 것에는 효과가 있대. 자, 또 지금 마찬가지야. 자, 선형적 사고는 새로운 거에는 효과가 별로 없지만 자, 선형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랑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선형적 사고는 뭐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 기존에 아는 것. 그 다음에 이미 경험한 것. 이건 지금 뭐의 반대말이야, 다. 기존에 아는 것, 이미 경험하는 건 뭐의 반대야? 새로운 거의 반대잖아. 그지? 그러니까 새롭지 않은 옛날 거에는 이 논리가 괜찮다는 거야. 적용이 된다는 거야. 지금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 첫 번째 문장에. 새로운 거는 논리적 사고가 저항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선형적 사고는 기존에 있는 새롭지 않은 거는 괜찮아. 근데 새로운 건 문제라는 거지. 자, 하지만 우리가 자, 또 나왔지? 새로운. 보여?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나 뷰포인트, 관점을 다룰 때 선형적 사고는 종종 어떻게 된다? come up short. 부족함을 나타내게 된다. 지금 다 같은 내용이지? 선형적 사고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 자, 반면에 반대되는 내용, 자, creativity by definition. 자, by definition. 삽입구야. definition이 무슨 뜻이야? 정의. 자, 정의상. 자, 이제 logical과 선형적 이랑 반대되는 단어가 나오지. 창의성. 자, 하지만 정의상 창의성이라는 것은 포함하고 있어. 뭐를? application, 적용. 새로운 또 났어. 새로운 정보의 적용. 자, 오래된 문제라는 거니까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문제들이야. 자, 이미 기존에 존재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적용할 수 있어. 창의적인 생각은. 그리고 conception, 구상, 생각해내는 거야. 새로운 viewpoint, 관점과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을 포함한다. 자, 선형적 사고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정보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의 구상을 떠올리게 함으로 효과가 있다. 이 내용인 거겠지. 그러니까 creative.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 너는 가장 효과가 있을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다. 때문에. 그러니까 앞문장. 이런 이유 때문에 너는 가장 효과가 있어. 만약 네가 작업하는 걸 배워. 자, 아까 선형적 사고의 반대네. 어떤 방식? non-lineer니까 무슨 뜻이겠어? non. 반대말이잖아. 그럼 아까 lineer가 선형적 사고였으니까 비선형적 매너, 방법이야. 비선형적 방법으로 작동하는 법을 배워야 돼. 자, 비선형적 사고가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걸 해결하는데 필요하다. 비선형적 사고는 뭐를 바탕으로 한 생각이다? 창의성. 창의성. 이해돼? 자, 그래서 다르게 말하자면, 자, 여기서 state는 말하다 해서 지금 과거분사 pp로 쓴 거야. 말해지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뜻이야. 자, 즉 다시 말해. 네가 선형적 사고로 말하면, 선형적 사고로 생각을 하면 너는 tend to, 경향이 있어. 자, conservative, 보수적인. 기존에 있던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적이 되고 keep, ing,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자, 계속 생각해내. 뭐를? 기술을. 어떤 기술? 이미 존재하는 것만 생각해. 자, 논리적이고 선형적인 건 뭐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것만 생각하게 만든다. 물론 그것이 앞문장. 이미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해내는 그런 것은 네가 원하는 게 아닐 거야. 그러니까 선형적 사고를 하면 너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비선형적 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땐 이거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땐 괜찮지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땐 비선형적 사고,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이게 답이겠지. 그러면 여기 맞잖아. A,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가 선형적 사고잖아. 논리적 사고는 부족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부족해. 그래서 창의성, 비선형적 사고가 혁신적인,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하다. 답은 1번. 이렇게. 알겠지? 그럼 이 글의 주제문은 어디 있을까? 주제문 체크해봐. 주제문 9번. 응? 9번. 9번? 9번이 어디 있어? 맨 밑에요. 그치, 맞아. 이게 주제문이긴 해. 요약문은 대부분 주제문이 요약문으로 나와. 맞아. 이게 요약문이긴 하지.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긴 하지. 주제. 그러면 지금 이 지문이 요약문으로 나왔잖아. 학교 내신 시험에 너네 이 지문이 들어갈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야. 요약문은 거의 다 나오거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 요약문 형태로 내지 않고 주제문 찾기로 나오거나 문장 삽입 형태로 나올 수 있지. 이 문장을 바꿔서, 이 내용을 바꿔서. 알겠어?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 돼. 자, 한 줄 요약해. 밑에다 한 줄 주제문 요약. 자, 자기 글로 빨리 한 줄 요약해봐. 자, 이 글의 이 글의 내용 한 줄 요약하세요. 뭐야? 보수보단 진보가 더 좋다. 아니지. 빨리 한 줄 요약해봐. 어떻게 될까? 자, 논리적 사고. 자, 논리적 사고. 자, 논리적 사고는 선형적 사고랬어. linear thinking. 자, 논리적 사고, 선형적 사고는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그랬어. 어떤 문제에는 효과가 있댔어. 이미 아는 그렇지. 기존의 문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자, 기존의 문제엔 효과가 있지만 이 네모 문장 요약한다고 보면 돼. 그지? 효과가 있지만 혁신적인, 혁신적인 새로운 해결책을 원하면 해결책을 위해서는 무슨 사고가 필요하다? 무슨 사고가 필요하다? 좋은 사고. 비선형적.
자, 가로치고 창의적인. 비선형적, 창의적 생각, 사고가 필요하다. 이게 이 글의 주제지. 알겠지? 익숙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논리적 사고가 괜찮지만 혁신적인 새로운 솔루션을 필요할 때는 크리에이티브한 non-linear thinking, 비선형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게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알겠지? 자, 이거 니네 이번 저기 고등학교 4, 5 중간고사에 나올 확률 80%입니다. 알겠지? 이 지문. 잘 기억해. 오, 디스. 자, 그 다음에 41, 42 장문 독해인데, 자, 봐봐, 지문. 많이 나오는 단어 누구야? 키워드. 오, 키워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랭귀지. 아니, 비. 누구, 뭐? 랭귀지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디스크립션? 그 아니. 언어 랭귀지. 아니라고. 뭐야 그거? 랭귀지는 맨 첫 번째 줄에 한 번, 2번밖에 안 나와. 넘버지, 넘버. 넘버. 숫자야,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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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좋대요. 근데 지금 이 내용 읽어봤을 때 어떤 뭐 내용이나 이런 정보를 지금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야, 부정적이라는 입장이야. 부정적. 그렇지. 숫자 표현을,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숫자로, 어떤 걸 묘사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숫자화하는 게 별로다. 부정적인 입장인 거지, 지금 이 사람이. 부정적인 입장이야. 그러면 41번을 봐봐. 그 전체 내용은 잘 파악했잖아. 근데 41번은 왜 답을 못 찾았어? 그럼 지금 숫자랑 관련된 건데, 그러면 숫자랑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1번. 지금 답이 안 되는 애들은 뭐야? 언어의 한계? 아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경험을 quantifying이 이게 수량화야. 그럼 얘는 숫자랑 관련된 거니까 비슷할 것 같고, 여기 숫자 나왔고, 그 다음에 숫자에 의해 밝혀진 인간의 역사, 인간의 이야기 보고, 인간을 이해하는 프레임, 정보, 데이터, 자료, 뭐 이런 거? 4번은 될 수가 없는데 4번 한 사람은 반성해야 돼. 자, 그럼 내용 보자. 세상에 1번 같습니다. 1번이에요. 오. 자, 보자. 내가 4번 선택했었거든. 자, 조금 내용 어려워. 잘 봐봐. 자, 어떤 연구들은 자, view as 본다. A를 B로서 보다, 여기다, consider야. 자, 어떤 연구들은 spoken language가 spoken이 말해진 언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을 얘기하거든. 이걸 조금 여기서 표현해 이제 말하는 걸 발화하다라고 해. 발화된 언어. 자, 발화된 언어가 incomplete. incomplete는 complete의 반대지. 무슨 뜻이야? 완벽하지 않다. 불완전하다고 생각해. 불완전한 장치라고 생각해. 뭐 하는데? precise, 정확한 차이를 capturing, 포착하는데 말로 하는 건 부정확해. 불완전하다고 사람들은 말해.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들이 어떤 정확한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말로 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 숫자. 차이점을 숫자가 나타낸다. 가장 뉴트럴이 뭐야? 중립적. 이거 나왔는데. 설명, 묘사. 자, 그래서 그 연구자들은 이 말보다는 숫자가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립적인 설명 언어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야? 자, 어떤 연구자들은 말보다는 숫자로 차이를 말하는 게 더 좋다. 숫자가 더 도움이 돼. 정확해. 더 숫자가 중립적이야.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숫자에 찬성하는 입장이야. 근데 여기 또 뭐가 나왔어? 하지만이 나왔잖아. 그치? 하고 싶은 말. 반대겠지. 하지만 우리의 description, 설명의 언어가 바뀌어져. 숫자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do not move toward 더 큰 정확성으로 이동하지는 못해. 그건 무슨 뜻이야? 숫자로 바꾼다고 정확성이 더 커진다? 안 커진다.
그럼 지금 A는 어울려? 여기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숫자로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근데 하지만이라는 건 반대니까 숫자로 하는 게 별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더 큰 정확성으로 가지 못한다. 더 정확해지지는 않아. 꼭 숫자로 바꾼다고 더 정확한 건 아니야. 그럼 A는 맞아 틀려? A 어울려 안 어울려? 어큐레이시가 정확성. 여기서부터는 숫자화하는 거가 별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숫자화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정확성이 더 높아지진 않는다. 그럼 A는 당연히 맞겠지. 숫자로 바꾼다고 정확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야. 자, 숫자는 더 이상, 이거 또 노잖아. appropriate이 얘랑 똑같잖아. 정확한. 지금 정확한이 3개 나왔어. 자, 여기 정리해보자. 물론 명사도 있지만, 자, 정확한이란 뜻 첫 번째 뭐 나왔었어, 아까? precise. precise 어딨어? 저기 두 번째 줄. 빨리 정리해봐. 한쪽 귀퉁이에. precise. 그 다음에 accuracy. accuracy는 이게 형용사야. 명사야, 쟤는. 정확성. 그 다음에 appropriate. 이런 거 다 뭐야, 이런 거. 동의어잖아, 동의어. 뜻이 같은 단어. precise, accurate, accuracy는 명사, appropriate. 또 하나 뭐 있어? 니네 아는 거 있잖아, 쉬운 거. E로 시작하는 거. 정확한. E로 시작하는 거. exact. 야, 이거 봐. 정확한, 영어가 이래서 어려운 거야. 우리말은 정확한 한 개잖아. 정확한이 지금 4개나 있어, 4개.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어. 영어 이런 태도. 알겠지? 이런 동의어.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요한 게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뜻이 많은 단어들.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걸 잘해야지 어휘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저 영어 포기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단어 부지런히 외워야 돼. 그리고 이제 니네 지금 단어장 그래서 하는 거 1단계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니네 그 단어장 밑에 그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다 나와 있어. 그것까지 나중에 다 시험 볼 거야. 단어장 계속 반복해서. 자, 정확한이라는 단어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오면 숫자는 더 이상 정확하지 않아. 세상의 그림, 정확한 세상의 그림, 묘사라는 거지. 숫자는 더 이상 정확하게 세상을 묘사하지 않아. 누구보다? 말이나 음악이나 그림보다 정확하게 세상을 표현하지 않아. 즉, 오히려 얘네가 더 좋다는 거지. 자, 지금까지도 다 뭐야? 숫자화는 정확성이 꼭 높은 건 아니다. 말보다. 자, while useful for specific purposes. 자, 저기서 while은 무슨 뜻일까? while. 반면에 반면. 벗의 뜻이야. 자, specific. 특정한 목적에서는 유용한 반면 유용할지 모르지만 자, 예를 들면 census taking, 인구조사. census가 인구조사야. 이점 example. 예를 들면이야. 예를 들면 인구조사. 그 다음에 income distribution. 자, income, 수입 분배. 수입 분배, 그러니까 수입 돈 버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인구 조사할 때는 당연히 숫자 해야 되잖아. 뭐 50대 연령이 뭐 몇 명 있습니다. 숫자를 해야 되잖아. 그다음에 수입이 자 여기에 30% 가고 여기에 50% 갑니다. 이럴 때는 숫자화가 유용해. 하지만 그것들은 자 여기서 그것들은 뭐야? 숫자지, 숫자. 자, 숫자들은 포함합니다. 정보를. enormous. 뭐야? enormous 뭐야? 거대한, 큰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B 어울려? 야, B가 지금 무슨 내용이어야 돼? 이런 경우엔 숫자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다 숫자화하는 거에 부정적 입장이지. 부정적 입장인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숫자화가 거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포함한대. 그럼 가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는 건 좋은 내용이잖아.
그럼 숫자화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 그럼 이 글에서 include가 어울려? 틀리지. 그렇죠. 답은 이따가. 자, 답은 2번이에요. 자, 여기서 y를 반면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런 숫자화가 필요한 목적에선 유용하지만 숫자화는 거대한, 막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는 않고 반대말이 들어가야지. 그럼 뭐로 바꿔야 될까? 거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거해 버립니다로 바꿔야 되는 거. 그러면 include 대신에 제거하다, 없애다로 바꿔야 돼. 그럼 뭐로 바꿀까? 근데 exclude 써도 될 것 같아. 니는 include의 반대말이 뭐야? exclude잖아. exclude 무슨 뜻이야? 콘클루드 아니었어요? 그건 결론 짓다고. 그건 없어서. 제외하다.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어휘 문제는 반대말이 나온다 그랬지? 제외하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포함하다가 들어갔지. 살짝 그거 보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진짜 그거 생각해서 어. 4번 고르고. 알겠지? 시간 없어서 B. 그래서 B가 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자, 책이잖아. 숫자화하는 거는 가치 있는 정보를 빼버린다고, 제외한다고. 자, 여기 예시잖아. 그럼 지금 이 문장에 대한 예시가 밑에 나오겠지. 자, 예를 들면 자, 어린 학생들의 미래의 삶이 스코어, 점수. 내셔널 테스트는 국가 시험이야. 수능 같은 거지. 국가 시험의 성적에 매여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인 거잖아. 나의 미래는 나의 수능 점수인 거잖아. 내가 수능 뭐 150점 맞았으면 나는 150점에 해당되는 학교에 가는 거고 거기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고 내가 수능을 뭐 190점을 맞았어.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나의 그 뭐 능력이나 뭐 그런 가치가 그 점수로 판단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in fact 사실상이야. 그래서 사실상 자, they can continue. 여기서 they는 학생들이야. 자, 그 어린 학생들이 그들의 교육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어디서 교육을 할지, 무슨 비용이 드는지는 까지 주어. 자, 여기까지 주어야. 여기까지 주어 끊어봐. 자, whether절 주어야. 그러면 동사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겠지. 요거 봐야 돼, 요거. 이게 동사야. depending 하면 안 돼. 동사 자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학생들이 계속 공부를 할지 말지, 어디서 공부할지, 그 다음에 무슨 비용이 들지는 중요하게 달려 있습니다. 숫자. 핸드풀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느냐 뜻이거든. 그러니까 한 손, 어니까 한 손에 잡히는 한 줌의 하찮은 거야. 한 줌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따라 이런 게 결정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숫자들은 account for,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account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설명하다야. account 다른 뜻 또 뭐 있어? account. 마주치다. 그건 아까 incount고. 계좌가 있잖아. 계좌. 통장 계좌. 자, 뭐를 설명해주지 못해? 학교의 quality, 질. 학교의 품질. 그들이 다니는 학교의 어떤 품질을 설명해주지 못하고 학생들이 tutored는 개인 교사, 과외받다 이런 거지. 과외를 받아왔는지, 뭐 supportive, 지지해주는 부모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가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자, 숫자화하면 학생들의 저런 개인적인 개인적인 정보, 가치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부족하다는 거지. 숫자화로 하면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utting aside는 옆에 두다라는 뜻, 옆에 제껴놓고라는 거니까 얘는 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야. 자, 많은 방법들. 자, 인위치 관계부사 자리 여기 how의 뜻인 거지. 여기서는 how 못 쓰니까 이렇게 쓴 거야. 자, 이거 뭐야? 통계적인
자, 통계적. 여기 나오지? 자, 통계적 결과가 manipulated, 조작되다. PP야. 자, 통계적인 결과가 조작되는 많은 방법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러니까 우리 통계할 때는 숫자니까 조작하기 쉽잖아. 그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자, turn into. 자, 여기까지 주어. 뭐야? 사람의 삶을 숫자로 바꾸는 게 도덕적으로 어떻다? 차단하는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in which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그지? 이렇게 꾸미는 거지. 자, 사람의 도덕적 어떤 가치도 차단돼. 숫자화하면. 다 한계가 있다는 거야. 범죄에 대한 통계, 노숙자에 대한 통계, 그 다음에 질병 확산에 대한 통계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뭐를? 고통. 그러니까 자, 올해 범죄가 뭐 300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나와. 이거 숫자화 했지? 근데 이 숫자화하면 이 숫자 속에 이 범죄 300건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그런 고통이나 이런 건 느낄 수 없다는 거잖아. 숫자화는 그냥 그 숫자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이 다 무시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읽습니다. 보고서로서, 사건에 대한 보고서로서, 멀리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Without being disturbed. disturbed 뭐야? disturbed. 수동. 수동태니까 방해되다겠지. 자, without 뒤에 동명사 ing, 방해되는 것. 우리가 방해받게 되는 것으로 탈출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화를 읽고 그 사람들의 고통이나 그런 가치들을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은 방해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거기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야. 그 숫자, 통계 수치는.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통계는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 자, 여기 봐봐. with 분사구문 이렇게. with 목적어, 목적격, 이렇게 하면 되겠다. with 명사, 분사. 자, 여기 왜 id일까? 눈물한테 맞춰야지. 닦여진이지. 자, 통계는 눈물이 닦여진 인간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눈물이 닦여졌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까 말한 고통이나 그런 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느낄 수 없다는 거야. 숫자 자체는. 그래서 자, 여기 결론이네. 숫자화를 하되 quantify, 숫자화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자, 어떤 정보를 숫자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왜? 어떤 사람들의 가치나 도덕적 가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고통 이런 걸 다 포함하지 않고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이거지. 그러면 빨리 답 찾아봐. 답 찾아봐. 자, 이 글의 제목은 뭘까? 그러니까 숫자화 할 때 조심하라는 거잖아. 한계가 있으니까. 1번이요, 1번. 숫자는 우리에 대해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 한계가 있다. 1번. 다 안 어울리잖아. 그 다음 문맥상 않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 가치 있는 정보를 뭐 한다? 제외한다라고 바꿔야 되지. 그래서 exclude나 니네 제거하다 단어도 같을 수 있는데 아는 거 얘기해봐. 제거하다. get rid of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단어였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기본이지. remove 이런 거. 응? take away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알겠죠? 자, 작문 독해 어려워. 자, 42번 같은 건 3점 문제잖아. 어휘 문제. 자, 어휘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못 찾겠다 싶으면 정확하게 반의어, 반대말로 바꿀 수 있는 애가 가능성이 높다. 그지? 그래서 답은 B번입니다.